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부터 의료비를 최대 100%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크게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대한뉴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낸 돈을 거의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할아버지는 지난해 당뇨병 치료와 백내장 수술로 병원비를 200만 원 넘게 냈습니다. 그런데 김할아버지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환급금 15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박 할머니는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병원에 갈 때마다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부터는 새로운 제도 때문에 오히려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작년에 병원비를 얼마나 내셨나요? 혹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모르고 계신 건 아닐까요? 2025년부터 바뀌는 제도 때문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모든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둘째, 2025년 10월부터 바뀌는 의료급여 제도의 변화. 셋째, 실제로 환급금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 모든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부,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란 무엇인가? 먼저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용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병원비를 아무리 많이 내도 정해진 금액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되고 넘는 부분은 국가에서 돌려준다는 제도입니다. 그럼 2025년에는 얼마까지 내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여러분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분들은 연간 최대 89만 원까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소득이 중간 정도인 2에서 3분위는 110만 원, 4에서 5분위는 170만 원, 6에서 7분위는 320만 원, 8분위는 437만 원, 9분위는 525만 원,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826만 원까지 부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하시는 경우에는 상한액이 더 높아집니다. 1분위는 141만 원, 2에서 3분위는 178만 원, 4에서 5분위는 240만 원, 6에서 7분위는 396만 원, 8분위는 569만 원, 9분위는 684만 원, 10분위는 1074만 원까지 부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소득 5분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5년에 심장수술과 재활치료로 총 500만 원의 의료비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서 이 할아버지가 직접 낸 본인 부담금이 250만 원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할아버지의 상한액은 170만 원이므로 250만 원에서 170만 원을 뺀 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최할머니는 소득 8분위에 해당하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1년 동안 치료받으며 본인 부담금으로 600만 원을 냈습니다. 8분위 상한액이 437만 원이므로 600만 원에서 437만 원을 뺀 16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부 2025년 10월부터 바뀌는 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의원에 가면 1,000원, 병원에 가면 1,500원, 종합병원에 가면 2,000원, 약국에서는 500원만 내시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액제라고 부릅니다. 진료비가 얼마든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만 내는 방식이죠. 하지만 2025년 10월부터는 정률제로 바뀝니다. 정률제란 진료비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본인 부담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 진료비의 4%, 병원이나 종합병원 진료비의 6%, 상급 종합병원 진료비의 8%, 약국 진료비의 2%. 이렇게 바뀝니다. 부담이 늘어날까요? 그럼 우리가 내야 할 돈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한 번에 진료받을 때 최대 부담액을 정해놓았습니다. 외래 진료는 최대 2만 원, 약국은 최대 5천 원까지만 내시면 됩니다. 아무리 비싼 치료를 받아도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둘째, 건강생활 유지비를 기존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했습니다. 이 돈은 여러분이 병원에서 낸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셋째, 월 의료비 상한제도 유지됩니다. 한 달에 입원비, 외래 진료비, 약국비를 모두 합쳐서 최대 5만 원까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상한선을 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월 3에서 5회 정도 외래 진료를 받으시는 대부분의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본인 부담이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91%의 수급자분들이 부담 증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으로 30% 또는 15%를 부양비로 계산했는데 이제는 10%로 낮아집니다. 이 말은 그동안 자녀나 형제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정할머니는 아들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셨는데 새로운 기준으로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치료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됩니다.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실 때의 입원료와 격리보호료에 대한 새로운 수가가 만들어져서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외래 상담 치료도 기존에는 주 2회까지만 지원했는데 이제는 주 7회까지 확대됩니다. 정신건강이 중요한 만큼 필요한 분들이 더 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3부 환급금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환급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온라인 신청.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메인 화면에서 민원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환급금 조회 섹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 직접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거나 직접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직접 가시면 공단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궁금한 점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처럼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꼭 가져가시고 필요한 서류가 더 있는지 미리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 자동 지급. 가장 편리한 방법은 자동 지급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 두시면 환급금이 생길 때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환급금 신청하는 것을 깜빡하거나 시기를 놓치는 일 없이 정확한 시기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미리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5년 환급 신청은 9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월부터 지급 대상자분들께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우편이나 이메일로 안내문을 받으시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본인이 지급 대상인지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부 중요한 유의사항들. 환급금을 받을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간혹 자녀나 다른 가족의 계좌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없으시다면 미리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꼭 지키세요. 환급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므로 안내문을 받으시면 달력에 표시해 두시거나 가족들에게 알려서 잊지 않도록 하세요.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세요. 공단 직원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5부 실제 활용 팁과 주의사항. 평소에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들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용 파일이나 봉투에 연도별로 정리해서 보관하시면 나중에 환급 신청할 때 유용합니다. 특히 큰 수술이나 입원을 하셨을 때의 영수증은 더욱 소중히 보관하세요. 이런 경우에 환급금이 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제도에 대한 정보를 자녀들이나 가족들과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인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젊은 세대가 인터넷 신청 등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가족들과도 오늘 들은 내용을 꼭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한니우스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